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2학년 올해 멘토를 맡게 될, 그리고 충남대 영농창업단과 함께 지금 4년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멘토를 하고 있는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와 네, 지금 키보드 들어. 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실제로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올해 계획도 같이 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거,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거는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컴퓨터 끌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재밌는 얘기 많이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직접 뵙고 못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부터 잠깐 소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부리찌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고요. 지금 이제 6년 차 됐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거 있지 않나요? 예,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농식품 혹은 농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되죠? 그걸 포장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명함도 만들어 드리고요, 이런 멋진 브랜드도 만들어 드리고, 패키지 박스, 봉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우리 충남대 영농창업단 로고도 저희가 작업을 했답니다. 잘 나왔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는 일은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농부리찌가 배달의 민족으로 예를 들면 우아한 형제들이라면, 그럼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럼 저희도 농부리찌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디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팜은 디자인의 D와 농장의 팜을 합쳐서 만든 단어로서, 말 그대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물은 만들었는데 이 원물을 정말 좋게 만들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4년째 됐는데요. 여기 숫자 보이시죠? 몇 프로씩 성장한다고 매년 100%씩 이렇게 느리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부님들이나 농식품 사업자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앞에 말하고 있는 너의 전문 분야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디팜을 운영하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CS라든지 상품 기획,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만 들어보면 슈퍼맨 같죠? 예, 슈퍼맨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고 일을 고용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청년 창업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청년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 창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게 청년 창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청년 창업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청년이 창업하는 거지 이거 같아요. 네. 청년이 창업하는 게 청년 창업인데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청년이고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사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고 불러주고 있답니다. 만 39세 미치니까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청년이잖아요. 어떤 게 청년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래요. 굳이 이제 따지고 보면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 39세 미만이 한창 성장 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인데, 근데 제가
4년 동안 멘토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이죠. 선배님도 그렇고 뭐 지금의 4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농부님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근데 네가 하는 말은 다 좋은데 뭘 제가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봅시다, 저렇게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실체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실체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이 정확히 두려운지 그걸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청년답게 한번 실행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저도 이렇게 20대 때 청년 창업을 저도 대학생 때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보면 또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몸에 한 군데씩 고장이 나서 병원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우 저 꼰대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와 시간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청년답게 실행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실패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해보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지금 와가지고 아무도 예측 못하고 지금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도 지금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횡설수설하면서 뭐 엄청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창업도 해보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걱정하는 일의 90%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뭐 일어나면 또 어때요? 왜 우리는 청년이니까 아직 많이 가지신 분 그리고 혹은 아직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뤄놓으신 분들은 한번 삐끗하면 엄청 추락을 하는데 우리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청년답게 한창 성장하는 시기답게 열심히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청년이니까 뭘 많이 해보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두렵다, 무섭다,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떤 걸 내가 무서운지 두려운지 정의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검증해보고 실행해보는 게 이게 청년 창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창업하고 그래서 그럼 기업가 정신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기업가 정신은 보면 엄청 거창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명예를 막 획득하는 건가? 아니면 권력을 막 쥐는 건가? 실리콘밸리를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생존인 것 같아요. 생존.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 혹은 내가 영농 창업을 해서 농장의 한 사람의 내가 대표가 된다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책임이 따라요.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 내년에 코로나가 오든 바이러스가 오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 농장은 절대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과 생존에 대한 의무가 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뭐 뛰어난 영농창업단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의 기원이라는 그 진화론적인 이론을 개편한 우리 찰스 다윈이라는 엄청 유명한 할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반가워가지고 저분 알아 너무 친숙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종 혹은 강한 동물은 절대 힘이 세거나 아니면 뭘 많이 먹거나 빨리 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종이 제일 강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 생존하는 행위고 하는 생각이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거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기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3월 달에 법인 파산이 작년 대비 50%가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혹은 막 다녀보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다들 다 죽겠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처럼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처음 보고 잘 못하지만 횡설수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다른 거 한번 시도해보고 열심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강한 자인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된 사례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도 나오고 그 주위를 둘러보면 다 가까운 식당만 가봐도 사장님들이 다 울상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아는데 잘 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냐 했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표고를 집에서 이제 키워 먹을 수 있게 보통 이제 표고 노선 농가가 원목 재배도 있고 그 다음에 배지 재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영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명 거론해서 미안해요. 남영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지 원목으로 배지 재배로 해서 표고버섯을 이게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이렇게 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선호도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배지 표고 재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유는 햇볕을 직접적으로 안 받아도 되고 하우스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확도 어쨌든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작물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기술 수지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래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이 당연히 포화가 되겠죠.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도 공급량 부분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고버섯 시장도 마찬가지로 배지 표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 농가는 의령의 다부표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표고버섯을 집에서 키울 수 있게 키트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표고 키드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요. 지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너무 잘 되셔가지고 지금 판매량을 제한 걸고 있어요. 예. 박스가 없어서 못 나가고 판매량도 제한 걸고 사람들이 어머 나도 주세요 해가지고 줄을 섰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나가니까 그리고 학교를 못 가니까 다 어머니가 뭘 찾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를 하고 가르칠 것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딱 시장이랑 딱 맞으니까 대박이 뿅 나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있으세요. 예. 근데 어디 계시는 분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어디 계시냐면 저기 유성의 그 매드블럭 거기 건물에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마을이라는 곳에 수석 셰프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보면 이력이 엄청나게 좋으시거든요. 뭐 롯데 호텔 뭐 수석 셰프부터 해가지고 뭐 요리 경력만 30년 넘으시고 상도 엄청 받으시고 올림픽 하실 때 거기 가셔서 수석 헤드 셰프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근데 이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보면 사진으로는 검은 머리가 좀 보이시는데 실제로 보면 다 하얗게 백발로 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변하셨냐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자연마을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대전에 여기가 잘 되니까 샤브샤브 뷔페들이 막 생겨버린 난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안 오네. 근데 어디가 성장을 하냐? 배달이 성장하네. 그래서 우리 배달하자. 셰프의 도시락을 막 출시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도시락 싸보신 적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락 출시했거든요. 근데 도시락이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너무 매장에 사람이 안 오니까 도시락 전문점을 할 거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물어보니까 가격대가 2만 원 넘는 거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네. 그러면 그리고 샤브샤브 뷔페가 너무 많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격대를 10,000원대로 떨어뜨리자. 예. 그러면 제공하는 거는 똑같고 가격대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퀄리티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자한테 안 오겠죠. 그래서 아이템도 어떻게 바꿨냐면 무한리필 샤브샤브에서 허거로 바꿔버렸어요. 허거. 예. 아직 대전에 이런 허거 매장들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처음이지만 전문성을 활용해서 허거 매장으로 바꾸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씩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매장이 내년에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어머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졸업한 친구분들,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농 창업 너무 좋은데, 아니면 교수님들 얘기만 들어보면 너무 쉽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해서 안 망했잖아요. 저를 보고도 계속 무서운가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10명 중에 한 7, 8명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창업은 100%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몰라요. 저도 아직 성공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예. 그래서 당연히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뭐예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당연히 어때요? 10명 중에 9명 망하는 게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능을 예를 들자면 2등급 밑으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거죠. 2등급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창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박사 학위부터 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하면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초성으로 이렇게, 초성이 아니라 한 글자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성지, 겸, 용. 요 네 가지가 꼭 머릿속에 넣고 요게 올해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올해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출처는 제가 아직 책을 출시 안 했지만, 출시한다면 책 제목을 몸으로 떼었어를 이렇게 내지 않을까 해서 제 그냥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성지, 겸용, 그리고 제 경험 플러스 현장 다니면서 많은 거 배운 것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성은 뭐냐? 성은 성실성인 것 같아요. 예, 즉 고객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단련하는. 그럼 그 고객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시장 가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생각하지 말고, 고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창업하면요, 돈 주는 사람들. 그럼 그게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요, 농협 과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장목반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하려고 했다면 직접 사는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단련하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희 집 앞에 파파도나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냥 1,000원짜리 도나스 가게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인스타, 별스타그램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이분이 매일 청소해가지고 인증샷을 막 올리더라고요. 가게 마감했습니다, 청소 인증샷. 예, 그리고 그 기구들이 깨끗하게 닦은 거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1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일차까지 했죠? 15일차까지 했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성실한 곳이구나. 예. 그럼 저는 이런 거 하나가 다시 가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추천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 아마 보셨겠지만, 이분은 양구에 있는 최동엽 대표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구 마웅농장 하시는 분인데, 어떤 걸 하시냐면 유기농 사과해요. 뭐 아시다시피 과실 쪽은 유기농, 무농약 마크 붙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더라도 거의 인간의 노력을 초월해야지만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유기농 사과를 하시고요. 근데 또 놀랐던 거는 뭐냐면, 이 성실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유기농 사과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유기농 사과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도 많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명인분들이 찾아가면 다 유기농 하지 말라 그랬대요. 자기는 하고 싶어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일본까지 가더라고요. 일본까지. 그래서 일본을 다니면서 일본에 있는 명인까지 찾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매일 성실하게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고 그걸로 지금 계속 잘 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첫 번째, 성실성. 두 번째, 지속성인 것 같아요.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매일 역량을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렇죠. 다이어트도 저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벌써 창업하고 지금 한 10kg 찐 것 같은데 절대 생활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을 시간 식사가 불규칙 하고 갑자기 막 제가 혓바닥이 막 길어지네요. 어쨌든 넘어가고 어쨌든 보면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3일 동안 굶어 이러면 좀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kg 뺀다면. 근데 제일 더 어려운 게 뭐예요?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단에 정해진 운동을 해라 하는 게 더 어렵죠. 예, 즉,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제 딱 마침 지리산 별마루 농장에 이제 다녀왔는데, 어디냐면 산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감격스럽대요. 그래서, 왜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귀농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즙 파우치 12만 장을 다 썼대요. 예, 다 썼다는 거는 막 파묻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판 거잖아요. 예. 누구 힘으로? 본인 힘으로. 근데 본인이 이거 할 때 그럼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다 배운 거래요. 지금은 요즘 뭘 배우고 있을까요? 유튜브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계속 부족한 건 알지만 하나씩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하게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겸손해라, 착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느끼지만 어때요?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해요. 예, 1년 다르고 한 달 다르고 6개월 다르고 계속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더라. 소포장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스티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더라. 이런 걸 막 말씀을 드리는데 제 눈에도 조금씩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이분은 성장하실 분이구나. 잘 되실 분이구나. 왜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박스가 뭐 1000장 제작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한테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 이분은 비울 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전문가니까 말하는 게 일리가 있네요. 예. 내가 했던 사실은 좀 몰랐던 사실이었으니까 지금 주신 정보가 전문가 입장에서 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거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 안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나요? 대학교를 오든 아니면 조직을 가든 어딜 가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겸손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다 아닐 수 있다. 예, 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라는 생각에서 탈무드라는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한테 배우는 거래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올해 많은 현장도 가실 거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많은 분들도 만나실 텐데 모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내가 그냥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이렇게 하면 다친다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배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언제나 처음처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우리 장 어디서 봐요? 요즘에요? 저는 쿠팡에서만 보거든요. 왜? 그냥 하루 만에 갖다 주니까요. 새벽에도 갖다 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쿠팡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매출액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쿠팡 1년에 적자 1조씩 2조씩 난다. 곧 망할 거라고 막 욕했어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출은 폭발을 하는데 적자 폭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콧대를 부리던 우리 이마트나 롯데쇼핑 그 외에 11번가 G마켓 같은 것들이 같은 분들도
다 쿠팡을 벤치마킹 하자고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쿠팡처럼 우리 미치자 이게 아니라 미칠 수 있죠. 근데 아예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지 한 말잔 아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죠. 어떤 분? 윤선 박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윤선 박사님 보면 지금 유튜브 엄청 잘하고 계시죠? 활성화 엄청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구독하고 안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제가 멘토리도 확인할 거예요. 구독하세요. 구독자 수 확인합니다. 최소 100 이상 올라가야 돼요. 어쨌든 자 보시면 박사님도 제 스승님이시고 제가 측근에서 지켜봤지만 유튜브에 사실 U자도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카페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유튜브를 개설을 하시고 영상을 올리시던 게 지금은 어떤 성과로 나왔냐면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고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몇만 회까지도 누적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입소문이 나가지고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하려면 유튜브 채널을 공부해야 되나? 인플루언서 수업을 들어야 되나? 자막을 여기 넣어야 되나? 저기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저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못해요. 성실, 지속, 겸손, 용기. 넌 잘하니? 저도 제가 개인 객관화시켜서 100점 만점에 한 10점 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 잘 못하니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자체가 계속 성과를 유의미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영농 창업 혹은 내가 창업 나중에 뭐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를 혹시 빠뜨리고 있지 않나요? 빠뜨리고 있다면 꼭 내 점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인가? 남들이 다 안 할 때 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왔을 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주장이 아니라 이걸 내 걸 모르는 걸 버리고 다시 받아들일 겸손함이 있는가? 그리고 꾸준히 하는가? 롤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락하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뭔가를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실한가?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이제 첫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2-3달 정도 계획이 밀렸지만 그래도 첫 시작하는 건데 우리 질문부터 한번 바꿔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이제 대부분 막막하실 것 같아요. 벤치마킹 어딜 가야 되지? 영농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사업계획서 막막한데 뭐 이거 어떤 거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영농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영농 창업 잘하고 있는데 어딨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사업계획서 너무 막막한데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잘 쓴 선배 어딨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문만 바꿔도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은 실행이니까 그 실행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질문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게 청년 창업이라고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제가 한번 쭉 한번 적어봤어요. 별로 안 많죠. 더 적으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울까봐 많이 적진 않았어요. 벌써부터 지금 저를 막 이렇게 뭐 신고 버튼 누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데 보면 이걸 보고 저는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렇게 많아 이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저렇게나 할 게 많구나. 코로나가 오니까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려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졸업한 우리 선배님들하고 제가 가끔 연락하거든요. 학교가 그립대요. 뭘 해도 학교가 제일 그립다.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일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올해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을 몸에 장착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이니까 뭐 이럴 건 없잖아요. 우리가요. 해본다고 해서 이럴 거는 내 체력밖에 없는데 그게 제일 값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중에.
예.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를 가르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 댕댕이라고 부르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끌고 갈 때 억지로 끌고 가면 이 표정이 나와요. 예, 요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영농 창업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걔가 하고 있어도 뭐예요? 표정만은 우리 이렇게 밝게 청년 창업답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을 장착하고 무적에 실패하지 않은 영농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